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공부할 기업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JD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조금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는 일단 중국의 파노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 3사 넥슨 게임즈, 대부 시스테즈, 그리고 넷마블 얘네들이 먼저 받았는데 일단 지금 주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임 넥슨 게임즈가 갖고 있는 블루 아카이브 게임이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IP라서 이제 중국에서 이 출시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짜잘한 신작들이 있는데 아직 그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크게 없는 수준이라서 네,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간략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때 3월 24일이었죠. 중국의 파노승이 기사가 나고서 이제 게임 3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시세가 괜찮게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대만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좀 했었죠. 네, 그 이후로 조금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영향이 없다고 좀 판단을 했는지 다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3년 1분기 보고서가 딱 나오고 그 보통 시장 나오면 세론이 들어가죠. 세론의 기미를 딱 보였는데 다음날 그 세로나 주가를 바로 회복을 하면서 견조를 한 상태였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히트2 대만 출시가 있었습니다. 네, 히트2 대만 출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반짝 한 2시간 정도 매출이 잠깐 순위권에 딱 올라오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은 한 50일 정도 중간선에서 그냥 딱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넥슨 게임즈는 넷게임즈하고 넥슨 GT 이 회사들이 합병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제 일본 넥슨의 이제 자회사들이었죠. 이제 넷게임즈하고 넥슨 GT는 각각 근데 다른 게임을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있었는데 어, 서든어택을 운영하던 넥슨 GT였고 그리고 넷게임즈는 히트2나 V4 같은 MMORPG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르가 다른 게임을 각각 운영하던 회사를 두 개를 합친 그런 케이스고요. 게임사가 넥슨이라는 게임은 굉장히 게임사가 큰데 뭐 이 두 이제 자회사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두 회사를 합치더라도 인력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뭐 보시면 네오위즈 요즘은 뭐 좋지만 네오위즈나 뭐 펄어비스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작고 뭐 시프트업도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그 수준과 더 거의 또이또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핵심 게임들이 서든어택, 히트2,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이하, V4 등인데 V4 이하의 게임들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서 서든어택, 히트2, 블루 아카이브 이 세 가지 게임으로 거의 매출을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게임은 서든어택 단일로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제 중학교 때부터 했던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는,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냥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히트2하고 블루 아카이브인데, 최근 기사로 많이 접하시다시피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는 히트2 매출이 괜찮은 상황이었고, 해외에는 블루 아카이브가 새롭게 올라오면서 이번 23년 1분기 매출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매출 나오고서 게임주라는 특성상
초반 출시에 반짝 매출이 세게 찍히고 계속 하향이 계속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계속 떨어지겠지만 일단 앞으로 나올 신작하고 아카이브 중국 출시로 인해 매출이 다시 점프업 하지 않을까 하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하는 블루 아카이브가 무슨 게임이냐 일단 보시면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한 수집형 모바일 게임입니다. 수집형이라 하면 가차라고 하거든요. 이 캐릭터라든가 어떤 그 모바일 게임의 요소들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특정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이제 가차를 돌리는 거죠. 가차 시스템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BM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게임마다 출시하는 게임마다 이 BM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유저의 구매력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또 캐릭터가 매몰 비용을 얼마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분석이 참 뭐 유튜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PD 분 자체가 이런 어떤 서브컬처에 일단 조예가 깊은 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이미 유명하신 분이라서 일본에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아니, 실적으로는 DAU라고 그 이 인구수당, 이제 유저당 매출이 초기에 비해 오히려 2.7배 이상, 그러니까 계속 유저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게임주라는 특성상 제가 아까 초기에 매출이 찍히고 계속 하향하는 이제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에는 오히려 조금 잠잠한 편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유저 매출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한 인기 IP라서 지금도 매출 상위권에 계속 유지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보다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IP가 좀 더 퍼질 기대감이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블루 아카이브 만든 PD님은 그 뭐 흔히 이 예전에 막 다큐멘터리 같은 부부별곡이나 이런 데도 나오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 덕질을 유도하는지 참 BM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저도 김 실장님 유튜브를 많이 잘 보는데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이 BM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서브컬처에 있어서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를 평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한다기보다 이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매력 때문에 내가 이 애를 좋아서 이걸 돈을 지불하고 뽑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계가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또 드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 또 1등 먹은 비결이 또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컨셉도 뭐 잘 설계도 했지만 퍼블리셔도 요스타라는 게임 이제 퍼블리셔를 선정을 하면서 좀 시너지가 났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라서 이모저모 서비스하는 개발자나 이제 서비스 해주는 퍼블리셔나 좀 궁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서브컬처 시장이 뭐 일본은 이미 엄청난 큰 시장으로 이제 성장이 돼 있고 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도 이 문화를 퍼뜨린 장본인이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블루아카이브 국내 1.5주년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 제 친구도 이 게임의 유저라 많이 하는 유저라 이제 쏙쏙 게임의 뭐 업데이트 이제 일정이나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물어보고 듣는데 어, 이 유저층이 상당히 쓰는 이 금액만 하더라도 꽤 많고 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뭐 애니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좀 주목이 많이 또 받고 있기도 해서 이 서브컬처 쪽 시장으로 이쪽의 구매력은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미 계속 성장을 PC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의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이 이미 이 게임이 내가 다른 뭐 신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타 게임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특히나 서브컬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몰 비용이라든가 내가 좀 더 애정이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유저에 대한 이동감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유저가 타 게임 대비 좀 더 많은 이제 계속 한 게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향이 더 짙은 이제 서브컬처 게임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주로 중국에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이게 먹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브컬처 본거지인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이로 인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중일 문화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 서브컬처 이 덕후의 취향은 뭐 많이들 보셨다시피 그 캐릭터의 뭐 그림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향 자체는 비슷한 2D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또 일본이었고 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오히려 가거나 또 관광지도 많이 또 가죠. 아키하바라나 이런 유명한 서브컬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시장 같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일본에 성공을 하고 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료조사 할 때는 190만 정도였었는데 지금 210만 정도 넘었습니다. 예. 뭐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사전 예약 뭐 끝나는 기간까지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뭐 지정돼 있지 않지만 아직 출시도 엄청 오래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이야 오히려 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비교군으로 비슷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제 과거에 프린세스 커넥트라는 게임하고 프리코네라는 게임이 같은 서브컬처의 기존 출시 후 중국에 넘어갔던 케이스인데 프린세스 커넥트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600만 그리고 첫 달 매출 50억 프리코네는 사전 예약 500만 이제 1매출 20억 이렇게 달성을 한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케팅이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마케팅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사전 예약이 이제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이 같이 기대감을 끌고 일매출을 계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퍼블리싱은 네, 일본에서 이제 퍼블리싱 담당을 했던 요스타가 그대로 또 담당을 하고요. 원래는 중국 회사인데 흥행 대박은 일본에서 났던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서브컬처 게임으로 일본에서 이제 성공을 한 퍼블리셔고요.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중국 회사인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성공을 크게 시킨 게임은 아직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만 조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말고도 신작을 준비하는 게 몇 가지 또 물론 있습니다. 히트2 대만은 이미 출시를 했고 성적은 뭐 미약하긴 한데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부분이 그냥 기대감만큼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매출 지금 원래 있던 데다가 어쨌든 기대감은 이제 많이 꺾여서 매출은 낮겠지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닐까 싶고 이미 조정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는 주가에 반영됐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웨이트2는 기대감을 해소를 했고요. 또 올해 또 하반기에 신작 뭐 3종이 또 출시를 한다. 이제 그 계획이 있는데 뭐 크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퍼스트 디스텐던트나 이게 한번 예전에 CBT를 한 적이 있는 게임인데 그때 뭐 유저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수준입니다. 지금도 뭐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긴 한데 아직 크게 이렇게 일부 게이머만 좀 알고 있고 실제로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해본 것도 아니라서 아직은
크게 그냥 아 신작 내는구나 그냥 이 정도 반응만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기도 보시면 신작 라인업들이 아직 그 미정인 것들도 있지만 23년 이제 하반기 때 낸다고 하는데 뭐 한 번에 이걸 다 낼지 뭐 내년까지 몇 개는 미뤄질지 그것까지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크인데요. 저희 블루 아카이브가 만약에 잘 안 될 경우가 역시나 리스크겠죠. 중국 그때 판호 발급하고 나서 뭐 크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뭐 중국 판호라는 게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예상을 하고 이거를 블루 아카이브가 사전 예약을 할 거고 그거를 사전 예약이 얼마나 나올 거고 이거를 주가에 지금 땡겨온 가격이라고는 이제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기엔 너무 어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리포트라든가 매출 추정가라든가 시장에서 일부 나와 있는 공개된 데이터로 지금 주가 설명하기가 이제 그걸 다 반영을 하더라도 어려워서 판호 발급하고 나서 오르는 것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기대감이 이제 크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목표치인 300만이 되지 않더라도 뭐 일매출 수준이 뭐 10억에서 15억이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매출이 추정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이제 실제로 뭐 게임존은 기대감이 제일 커가지고 시장 기대보다 꺾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기대감이 크지 않다. 그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밸류 이제 수준이 제가 밸류에이션 부분을 여기서 조금 같이 넣었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좀 큰 리포트 3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23년도에는 블루아카이브 매출이 거의 잡히지 않은 매출이고 그리고 24년도 정도에 다 매출을 잡았더라고요. 이제 뭐 23년도 4분기부터 잡은 리포트도 물론 있습니다만 분기 추정치를 보면 모바일 170억 늘어나고 모바일 170억 늘어나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한 리포트만 300억 늘어나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적인 리포트가 또 두 개가 위에 두 개가 좀 더 긴 리포트고 전체 산업까지 더해진 리포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크게 아직 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밸류에이션을 해보자면 뭐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전 예약은 300만을 달성을 한다고 가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앞서 그 두 가지 예시였던 프린세스 커넥트하고 프리콘의 경우를 어느 정도 이제 단순하게 비례를 해서 300만 달성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매출 10억을 가정했습니다. 그럼 10억을 가정을 해서 어 지금의 뭐 23년도, 24년도 매출을 제가 이제 러프하게 가져왔고요. 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게 그 지금 당장 매수를 외친 그 리포트가 추정치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이 또 블루아카이브 게임마다 또 나눠서 매출을 추정하기도 했고 좀 디테일하게 좀 조정돼 있는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시면 근데 나중에 보시면 제가 제 거랑 그 리포트와 이익이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제 가던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블루 아카이브 저희 24년 1큐 매출이 플러스 300억 그리고 분기마다 이제 감소할 거를 가정을 해서 이제 24년 멀티플에 이제 20배에서 25배 정도 적용해가지고 현재 주가에 20배면 33%, 25배면 66%까지 업사이드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요 이제 매매 전략은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한 출시를 다숫자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제로 찍히는 거를 보기보다는 신작 출시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중국 출시 다 비슷한 시기라서 이제 아까 그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 관련 기사를 올려주셨지만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뭔가 국내에 잘 된다, 매출이 많이 찍힌다, 또 어떤 뭐 서브 컬처 뭐
그 굿즈 같은 게 잘 팔린다 이런 게 나올수록 어쨌든 여기에 기대감은 더 불어지기 전에 조금 더 밸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땡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 출시 전에 가장 어느 정도까지 간다 싶을 때는 네, 실제로 출시 전에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랙아이브 발표였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